모두 안녕. 오늘은 다른 나라 맥도날드에 있던 매우 특이하고 한정판이었던 음식들을 따라 만들어 볼 거예요. 2020년에 중국 맥도날드는 단 하루 동안 매우 특이한 버거를 판매했어요. 일반적인 패티 대신에 튀긴 햄을 사용했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버거에 오리오 쿠키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스로는 마요네즈를 뿌린 게 뭔가 좀 이상해요. 따라 만들어봐요. 빵부터 만들어보죠. 효모를 보울에 넣어요.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주걱으로 문질러요. 액체가 될 때까지요. 계란 하나를 깨넣고 따뜻한 우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이 뭉치면 손으로 치대주세요. 반죽을 그릇에 담고 약 40분 동안 따뜻한 곳에 둬요. 그동안 굽는 판을 양피지로 덮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양피지를 잘못 사용해왔어요. 양피지를 어떤 모양으로든 쉽게 만들려면 잘 구겨서 물에 적셔줘야 돼요. 그럼 젖은 양피지가 베이킹 시트에 쉽게 달라붙지요. 반죽이 이미 부풀어 올랐네요. 손으로 주물러주면서 둥글게 만들어서 베이킹판에 올려주세요. 빵이 부풀도록 랩으로 덮으세요. 다 됐네요. 물 한 그릇에 우유를 붓고 빵에 발라주세요. 참깨를 뿌려요. 끝. 오븐에 넣고 180도로 해주고요. 모드는 상하 모드. 20분 동안 구워주세요. 빵이 다 구워졌네요. 꺼내서 도마로 옮기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런 모양의 햄도 필요해요. 맥도날드의 표준 커틀렛 두께로 2조각을 잘라주세요. 전기 그릴에서 요리할 거예요. 온도를 최대로 해주고 그릴에 기름을 두르고 두루 펴발라주세요. 햄을 그릴 위로 투하. (2분) 후 뒤집어주세요. 반대편 그릴에선 빵을 구워주세요. 다 됐네요. 구운 햄 조각을 아래쪽 롤빵에 올려주고 가장 이상한 재료인 오리오 쿠키를 준비해요. 쿠키를 절반으로 나누고 소크림을 분리해줘요. 그리고 쿠키로 탑을 쌓은 다음 잘게 다져주세요. 이 모든 쿠키 부스러기를 햄 위로 올려주세요. 상단빵에 마요네즈를 짜고 덮어주세요. 이로써 가장 이상한 맥도날드 버거 중 하나가 완성됐어요. 먹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역겨울 것 같았어요. 달콤한 비스켓, 햄, 마요네즈 정말 안 어울려요. 근데 오레오 크림을 제거했더니 그다지 달지 않더라고요. 먹을만 했지만 아주 맛있지는 않았어요. 다음 순서는 일본 맥도날드의 민트 멜론 밀크쉐이크예요.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보죠. 이를 위해서는 물론 멜론이 필요해요. 반으로 잘라줘요. 잘 익어서 즙이 많을 것 같아요. 잘 골랐어요. 큰 스푼으로 씨를 제거하고 야채 필러로 녹색 껍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멜론 과육을 썰어주세요. 멜론을 모두 믹서기에 넣고 최대로 갈아주세요. 다 됐어요. 갈린 멜론 펄프 주스를 냄비에 붓고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맛이 더 풍부해지도록 수분을 증발시켜줘요. 밀크쉐이크의 색상이 맥도날드와 같도록 녹색 식용색소를 넣어주세요. 시럽이 완성이네요. 민트를 잘게 썰어 믹서기에 넣어요. 우유를 붓고 민트를 잘게 갈아주세요. 다음 풍부한 멜론 시럽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질 좋은 아이스크림을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갈아주세요. 멜론 민트 밀크쉐이크가 완성됐어요. 컵에 부어주세요. 휘핑크림을 흔들어 음료 위에 뿌려주세요. 민트를 잘게 썰어서 크림 위에 장식해줘요. 이 특이한 밀크쉐이크가 완전히 완성됐어요. 마셔볼게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메뉴는 이탈리아 맥도날드에서 만들어볼 수 있죠. 거기엔 미니 칼조네 피자가 요리된대요. 따라 만들어보자고요. 먼저 모짜렐라 치즈를 갈아줘요. 완성! 페페로니 소시지를 가능한 한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미니 피자에 속이 너무 묽지 않도록 외부에 수분이 적은 부분만 잘라내요. 잘게 썰어주세요. 이 모든 재료를 함께 섞어주세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흩뿌려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퍼프 페이스트리를 얇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 유리잔을 사용해서 반죽을 둥근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반죽을 가져다가 위에 속을 채우고 만두처럼 꼬집어주세요. 그리고 속이 새지 않도록 포크로 끝을 찍어주세요. 미니 칼조네 피자가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준비됐어요. 속과 반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냄비를 스토브에 놓고 기름을 채워주세요. 예열되면 미니 피자를 투하해서 튀겨주세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황금색이 되면 종이 타월 위로 꺼내주세요. 종이 접시로 옮겨요. 케첩이 정말 잘 어울려요. 자, 먹어봅시다.
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 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 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두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똑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
매일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둘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즈.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즈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의 고정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의 나사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뭐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